그래서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지 또 내가 경우에 반대 입장에 있을 때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월등히 활용성이 좋습니다. 사업을 이제 확장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왜 이게 장점일까요? 내가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 사업을 한 100가지 해요. 근데 내가 저 세상 가요.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부터 100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형태를 가지고 사업을 확장한다? 못할 건 아니죠. 뭐 100개 계약서 다시 쓰면 되니까.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엄청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형태로만 보통 사업들이 무한으로 확장이 됩니다. 지분 투자라고 하죠. 근데 그 지분 투자라는 게 수억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수억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적은 돈 가지고 바로 돈 벌 수 있는 법인도 만들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얼마를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무슨 사업을 누구랑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동업의 형태가 있는데 동업의 형태는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타트업형 동업이 있고요. 수익 분배형 동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스타트형 동업은 주로 우리가 스타트업을 뭐라고 하죠?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인지를 하는지 아세요? 돈을 뭐 엄청 잘 벌 때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은 투자 유치를 많이 받으면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나요? 사실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돈 잘 버는 거랑 뭐 상관은 없는데 또 어떤 다른 대표님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투자자가 등장이 되고 이제 투자 유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타트형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형 법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배가 고파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를 받았으니까 돈은 많은데요. 그 돈을 미친 듯이 씁니다. 돈 쓰는 거에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인의 생존 방법은 투자를 받아야지만 보통 생존이 되고 투자를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아이템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스타트업에 열광을 하느냐? 쿠팡이라든지 토스라든지 뭐가 돼도 좋아요. 우리가 이제 들어봤을 법한 투자 유치 받으면은 대박날 법한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온라인에서. 그 적자 생존 그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했는데 이미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기업은 어마무시한 투자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형태는 다르지만 그 중에 아주 소수만 뭐 완전 망하는 경우는 있죠. 수익 분배형 법인에서 다시 스타트업형 법인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출혈이 많고 스타트업형으로 누가 고집부리는데 갑자기 이제 생계형으로 넘기자 사업이 깨질 확률이 높죠. 아니면 동업자들이 죽어나가는데 굶어 죽어나가는데 혼자 스타트업을 꿈꿀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부자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스토리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어떤 동업에 대한 부분들의 관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 동업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두 형태를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동업을 하면 안 되냐면 일단은 형태적으로 성향이 맞지 않는데 만나면 이거는 좀 약간 불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 회사를 키워서 진짜 큰 돈을 벌 거야.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동업을 하면 안 되냐면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동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개념 자체가 사업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에서 찾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뭐 진짜 뛰어난 뭐 에디슨 같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업을 진행하실 때 굉장히 체크해야 될 게 대표자를 선정을 하죠. 그리고 지분율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이때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가. 이 동업이 금전적으로 잘못됐을 때 도대체 피해자가 누군가 어떤 동업의 형태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정말 똑똑한 손실을 남에게 잘 떠넘기는 사람은 형태를 딱 보면은 손에는 A가 다 보게 생겼는데 B가 이득을 다 가져가게 구조를 딱 짭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이 법인이라는 형태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B만 믿고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또 잘 되면은 이제 B가 다 이제 꿀을 빨고 다 가져가요. 근데 안 되면요. B가 모든 책임을 A한테 떠넘기고 B는 또 다른 A를 찾아서 떠납니다. 이런 형태로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혼자만 사업할 게 아니라고 하면 혼자만 한다고 하면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근데 내가 누군가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근데 형태가 내가 손해를 다 보는데 어떤 B의 모든 걸 휘둘린다. 라고 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업 공부 필요하고요. 어떤 절세 공부 필요하고 세금에 대한 공부 필요하고 어떤 경우 내가 개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게 필요하죠. 왜? 세금 중에서는요. 법인이라고 해도요. 개인에게 청구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법인 주주들에게 청구되는 세금이 있다고요. 안 내면. 그러면 내가 망해도 그건 내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태형건설이 어떤 꼼수를 부렸죠? 어떤 회사를 팔았는데 그 회사
판 자금을 계열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몇백억을. 그리고 나서 지원해주고 뭘 했죠? 그 지주사가 갖고 있는 연대보증을 들고 있는 그 채무를 먼저 갚았죠. 이렇게 이제 뭔가 엄청 꼼수를 쓰고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 회사도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내 연대보증 채무를 먼저 없애는 완전 꼼수 쓰다가 이번에 제대로 걸려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완전 탈탈 털렸죠. 장난치지 마라. 만약에 계속 끝까지 버텼으면은 뭐 세무조사 보내버리고 감옥 보내버리고 뭐 배임 횡령 보내고 난리가 아니었겠죠.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태형건설의 어떤 상황은.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지 또 내가 경우에 반대 입장에 있을 때 손해를 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업이 깨질 때 발생할 소송 리스크에 대한 어떤 관점도 가져야 되죠. 소송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 동업이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는 것도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 계속 잘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깨질 때 어떤 식으로 약간 서로 덜 피해를 보고 아름답게 깨질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만들 때부터 좀 기획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경우는 진짜 한 개인이 탈탈탈탈 법인 자산 다 긁어갑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게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면은 만들 때부터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 만들겠죠? 그러면은 안 해줄 사람은 진즉 티가 날 거예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일에 더 열심히 했겠죠. 최소한 기회비용 손실만큼은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장치들 좀 해주시면 좋고, 그렇게 이제 법인의 안전한 상황에서 동업이라는 형태로 법인을 이제 무한 확장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한 어떤 성과를 이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